안녕하세요. 영웅 전찬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0월 6일이고요. 네, 10월 6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영상 순서 같은 경우는 우리 늘 그래 왔듯이 10월 6일에 있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10월 6일에는 어떤 종목이 좀 상승했고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지루하지 않게 바로 조금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10월 6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좀 다르게 좀 하락한 종목보다도 상승한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전일의 하락폭 그 갭을 좀 메꿔주면서 또 상승 나오는 폭이 좀 큰 폭으로 3%대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2200선에 조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20.67% 20.67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7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상승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일단 미국의 조금 그 인플레이션, 미국의 조금 FOMC의 기준금리를 좀 정하는 주요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경제지표 중 하나인 미국의 고용지표 호주 발표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 즉 다우존스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조금 약세 마감을 했지만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 당국의 좀 환율 방어책으로 인해서 조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계속 조금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 좀 40원, 지난주의 고점 대비해서 40원 가까이 하락한 1402원 0.40으로 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매매 동향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1855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429억을 매도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조금 상승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2510억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360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740억을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1131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10월 6일 마감 시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금융 당국이 조금 이 환율 방어책으로 금융 시장에 조금 직접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직접 조금 억누르는 조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좀 오래 가지 못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한 기술적 반등으로 시장은 언제까지나 언제 다시 좀 고꾸라질지 모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경 중에 하나가 고꾸라질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다음 주 12일에서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미국 고용 지표만큼이나 더 중요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인 CPI와 또 이 사이에 북한 핵실험 도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10월 20일 정도에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다시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 놓고 매매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환율이 조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1450원까지 재차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6일에는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가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코디엠, 다이나믹 디자인, EDGC, 중앙 DNM, SK 네트워크스, 우, 베트남 개발, 스킨앤스킨 등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 왜 상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코디엠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코디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 추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코디엠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런 좀 핏방울 하나로 이 조금 혈액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질병을 분석하는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 추진 소식에 오늘은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EDGC라는 회사 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제조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자회사로 솔젠트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죠. 유럽 종양학회 2022에서 액체 생검 진단기술 온코캐치 2 대장암 및 폐암 관련 임상실험 결과 발표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회사에서 좀
개발한 진단 기술인 온코캐치 2, 요게 조기암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검사법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EDGC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슈마시스나 뭐 랩지노믹스나 수젠텍이라든지 바디텍메드 이런 좀 진단 키트 회사와 다르게 EDGC는 조금 국내 최초로 진단 키트 회사들 중에서는 메타버스 이런 조금 범메타버스 연합회에도 좀 가입을 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공부해 보셨으면, 한번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6일엔 어떤 종목이 좀 상승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10월 6일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6일은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워낙에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너스와 무림 SP 봐드릴 건데,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는 오늘 11월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미국 면역 암학회에서 좀 간암 환자의 임상 샘플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지니너스라는 회사가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림 SP 같은 경우는 국제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무림 SP가 과거에 상승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종이를 조금 박스 종이 같은 경우를 주사업 이게 좀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중간 제조 중간 가공 그런 포장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냉동식품 파우치형 종이 포장지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하한가간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10월 6일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은 조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상장지수 채권 종목인 즉 ETN 같은 경우가 모두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리매매 진행 중인 연희BNT 같은 경우는 계속 또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하락 나온 종목들 중에 봐드릴 게 파라텍이랑 MDS테크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MDS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 이지용 부회장님과 그리고 손정희 회장,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께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 삼성 이지용 부회장이 이 ARM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두 회장님께서 서로 어떤 조금 이야기도 나눈 게 없다는 소식으로 인해서요. ARM 인수 관련주인 가온칩스와 함께 이 MDS테크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차익 매물 나온 것으로 좀 차익 매물로 좀 하락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또 파라텍이라는 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텍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화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5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이 돈이 없을 때 이 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 파라텍 같은 경우는 시총도 조금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시총도 굉장히 낮은 회사인데, 전환사채 발행하는 규모 금액에 따라 발행하는 규모 금액이 50억 정도에 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이 회사 시총 대비해서 전환사채 발행하는 금액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이 부담감에 주가가 조금 크게 눌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50억 규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주 발행도 당연히 되겠고요. 사채 발행했으니까는요. 이 신주 발행량도 조금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량이 좀 크게 되면은 신주 상장할 때는 오버행 우려, 즉 잠재적 매도 우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약세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6일에는 어떤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한 8분 정도의 짚어드린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이 전코노미라는 채널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 광고를 통해서 수익 창출에 대한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거나 알림 설정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제가 또 정기적으로 올리는 영상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조금 다른 경제방송 채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정보 영웅 장차람 통해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특징주 영상 말고도 이 재생 목록이나 이 동영상 항목을 보면은 좀 보호예수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평소에 주린이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주식 기법 교육 영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시장에서 거래 정지된 종목들 중에서 왜 거래 정지가 됐고 또 이 거래 정지된 종목들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주관적으로 분석해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에 대한 좀 지식을 좀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교육도 해드리고 실제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좀 주식에 국한된 투자가 아니라 대한 투자로 강달러 시세, 즉 고환율 시대의 해외 선물 통해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50만원, 100만원씩 수익 내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마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은 이 전코노미라는 채널에 해외 선물 개념 1강, 2강에 대한 교육 영상까지도 다 찍어놨으니까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영상 좋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